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적 인권 사안으로 제기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시고 지금도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가지고 승소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이분이 오늘 상당히 격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결코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정의용, 이자는 어느 나라 외교장관인가? 이제는 아예 뉴욕에서 중국 대변인 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금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라니 뭐 이런 멋이 다 있나. 미국 보고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며 그것도 부족해서 북한에 스냅백 형식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네. 그 이유가 북한이 2017년 이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니 참 대경 실색할 일이다. 게다가 정의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점점 가까워지는 파트너라니 이건 뭐 막 나가는 북조선 외무상도 미국에 가서 짓거리지 못할 말 아닌가. 자진해서 중국, 속국, 북한 하수인 노릇을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 정의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장관인가? 리승권이 7월 이후 잠적 중이던데 정의용은 지금 남조선, 북조선 외무상을 겸하고 있는가 보다 탄핵감이다. 입국 금지감이다. 군대를 기피했다고 20년 동안이나 입국 못하는 유승준보다 정의용이 더 나쁜 X 아닌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박선영 전 의원이 화가 났는지 정의용 장관이 한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어제 뉴욕에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 CFR 초청으로 미 국제정세 전문 언론인 파리다 자카리아 CNN 앵커와 대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중국이 공세적이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나라가 미중 사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고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미국과 중국이 더 안정적인 관계가 되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카리아 이 앵커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핵심 동맹들을 반중 블록으로 지칭하자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카리아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과 종전선언 구성에 대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이 있기 때문에 대북 보상을 제한하는데 소심할 필요가 없다. 덜 민감한 인도적 분야부터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도 역사적 관점에서 사태를 봐야 한다. 북미 남북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아주 역사적인 성과라고 했습니다. 과연 박선영 전 의원으로부터 입국 금지감이라는 욕을 먹을 만합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려운 질문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2008년 3월 초
정의용 특사는 트럼프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진짜로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 하니까 트럼프가 좋다, 만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거짓말임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비핵화 사기극은 정의용과 문재인이 합작한 겁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사기극의 범인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정의용이가 김정은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더구나 트럼프를 속이고 우리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게 비핵화 사기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려운 질문이라고 이렇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자가 그것도 미국에 가서 이렇게 중국 편을 들고 북한 편을 드니까 박선영 전 의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골기해가지고 사실은 입국하지 말라고 해야죠. 다른 쪽으로 가라고 그래야죠. 저 북경에 가든지 평양에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잘 됐습니다. 잘 됐다는 게 뭐냐? 이게 다 정의용의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중 감정은 반일 감정보다 더 강합니다. 반일 감정은 관념적인 것이지만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반중 감정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깔보고 북한 편에 서가지고 사드 배치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탄압하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옆에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 와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우리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사고 도는 정의용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국민의힘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응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